다카이치 총리의 통수 맞은 일본. 선거 끝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일본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 장관을 보내야 한다. 선거 전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던 메시지였죠.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관계를 고려해 공무원 파견으로 조정한다. 이 발표가 나오자 일본 온라인 공간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 커뮤니티와 야후 뉴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선거 때만 강경하고 끝나면 현실 노선이냐? 결국 외교는 경제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정치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지지율 정치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선거 직전엔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선거 후엔 갑자기 톤이 낮아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전략일까요? 여기에는 일본 정치 구조와 유권자 심리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일본 보수 지지층은 안보와 영토 문제에 매우 민감해요. 선거 국면에서 강경 메시지는 결집 효과가 크거든요. 실제로 일본 정치 평론가들은 선거 시기마다 외교 갈등 이슈가 강조되는 현상을 지지층 동원 전략? 이라고 분석합니다. 야후 재팬 베스트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좋아요 2만 개 이상 받은 댓글입니다. 선거 전의 강경 발언, 선거 후 현실 외교 늘 반복되는 패턴이다. 또 다른 댓글 좋아요 1만 개 이상인데요. 한국과 싸워서 얻는 경제 이익은 없다. 감정과 현실은 다르다. 이 반응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일본 유권자들도 이미 이 패턴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반복될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강경 발언은 실제 정책 방향이라기보다 국내 정치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 외교 정책은 경제, 안보, 미국과의 관계, 공급망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한국 시장 의존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반도체 공급망 협력, 관광 교류 회복, 양국 기업 간 기술 협력까지 고려하면 극단적 갈등 노선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와요. 선거용 발언과 집권 후 외교는 원래 다르다. 근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강경 발언에 분노하는 일본 네티즌과 동시에 현실적인 판단. 이라며 안도하는 반응도 많다는 점이에요. 실제 댓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정적으로는 강경 대응이 맞지만 경제 생각하면 지금이 맞다. 관광과 무역 생각하면 관계 악화는 손해다. 이 말은 결국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감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 구도는 한국 정치에서도 낯설지 않죠. 선거 국면에서는 강한 메시지, 집권 이후에는 현실적 조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복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특히 논란이 커졌을까요?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SNS 시대에는 정치 메시지의 변화 속도가 유권자 체감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선거 발언이 잊히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영상, 캡처, 아카이브가 모두 남습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말 바뀐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치인은 이제 과거 발언을 숨길 수 없다. 정치 메시지의 일관성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더 있어요. 일본 내부 전문가들은 외교 강경 발언 자체보다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보였다는 점. 이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강경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선거 전략과 외교 현실 사이의 간극. 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고 아사히 신문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 문제. 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조차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감정적 충돌보다 실용 외교가 우선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과 관광 회복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현실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북한 핵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고려하면 한일 양국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지금 일본 내부 분위기를 보면 강경 노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현실, 외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균형 속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태도 변화가 일본 정치 전체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선거용 발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외교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실제로 야후 재팬 댓글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다음 선거 때도 똑같은 말 하겠지. 정치인 말은 선거 끝나면 휴지.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 일본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선거 전 강경 발언과 선거 후 현실적 투정, 이걸 정치적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신뢰 문제라고 보시나요? 댓글에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유권자는 감정을 통해 정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치인은 메시지를 조정하죠. 근데 이 조정이 너무 빠르면 유권자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몰라요. 선거는 공약으로 이기고 집권은 현실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극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 정치학자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 공약과 실제 정책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정치 불신은 깊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세다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해가 된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의 전망도 댓글로 남겨두세요. 현재 분위기로는 실용 외교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협력, 관광교류, 안보협력 모두 양국에게 이익이 되는 구도거든요. 다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강경 발언 패턴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 패턴을 얼마나 더 용인할 것인가입니다. 일본 유권자들이 계속 속아줄까요? 아니면 언젠가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이런 국제 정치 흐름을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경제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부 시각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